안녕하세요. 6월 29일, 30일 EPL 라리가 세리에 경기 승패 프리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EPL의 왓포드와 사우스햄튼의 경기입니다. 왓포드는 지난 경기 벌리와의 경기에서 패배하였으나 꽤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기는 했었지요. 디니 쪽에서는 아직 경기력을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공격을 만들어가는 플레이는 부정확했지만 카바셀라가 이끄는 수비 라인은 그래도 꽤 안정적으로 실점 장면을 제외하면 괜찮은 모습 보여주었고, 사르와 페레이라의 윙 플레이는 그래도 활발한 움직임 보입니다. 휴즈 또한 중원에서 볼을 잘 돌려주며 플레이를 하기에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만 올라온다면 괜찮은 경기 보여줄 것 같네요. 사우스햄튼은 원정바보 아스날에게 홈에서 패배한 뒤 와포드와의 원정길에 오릅니다. 지난 경기 주전 센터백의 스티븐슨 퇴장으로 와르르 팀이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긴 하였으나 잉스는 여전히 위력적인 원톱 자원이죠. 호이비에르와 워드 프라우스의 미드필더는 지난 경기 아스널의 중원에게 처참히 짓밟히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제네포 역시 이 경기에 징계로 빠질 예정이기에 전력 누수도 꽤 있는 경기가 될 것 같네요. 잉스가 혼자 고군분투하겠지만 와포드의 홈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뤄내기는 힘들 것 같네요. 와포드의 승부를 추천합니다. 바로 라리가로 넘어와서 비아레알과 발렌시아의 경기입니다. 비아레알은 홈에서 세비야랑 비기며 승점 1점을 획득하여 재개 후 3승 1무로 꽤 괜찮은 성적 보여줌과 동시에 리그 순위가 어느새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실리적인 축구로 앞선 3경기는 실점 없이 3승을 거두는 등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향기가 납니다. 헤라르드가 최전방에서 상대와 경합을 잘하며 제공권을 확보하고, 알카세르 또한 지난 경기 득점포를 가동하며 부활을 알렸죠. 이보라와 카솔라, 앙귀사 등이 나서고 있는 중원은 지난 세비야를 상대로도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공격 자원인 모레노는 이번 경기에서 결정하겠네요. 발렌시아는 원정 경기에서 패배 후 또 비아레알의 홈으로 들어갑니다. 살인 원정이 계속되고 있는 발렌시아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금요일에 경기를 치르고 일요일 경기라니 너무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코겔란과 가라이 등 부상 결장 소스도 있고 고메즈의 컨디션 또한 난조로 분명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게데스와 파레오가 중원에서 나름 잘 버텨주겠지만 이보라와 카솔라가 이끄는 비아레알의 주권을 이겨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네요. 또한 망갈라의 지난 경기 퇴장으로 이번 경기 출전이 힘듭니다. 이번 경기는 비아레알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이어서 그라나다와 에이바르의 경기입니다. 그라나다는 레가레스 원정에서 무승부를 따내며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그라나다전에서는 의외로 내려앉아 수비를 하다 역습을 하는 축구를 했는데 승점 1점을 가져왔다는 것은 절반의 성공이라 할 수 있겠네요. 두아르테와 바이에호의 수비 라인은 어떤 팀을 만나도 쉽게 뚫리지 않고 있습니다. 페르난데스와 솔다도 마르치스의 조합은 스피드를 살려 골문을 공략하며 찬스를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만 이 골망을 가르지는 못했네요. 하지만 그라나다는 홈에서는 원정과 다른 팀이 됩니다. 에이바르 또한 리그 재개 후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죠. 에스칼렌테와 디옵의 중앙 미드필더 라인은 꽤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에이바르 또한 팀 뎁스가 얇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불가능한 팀 중 하나인데 찰스와 키케의 체력 저하가 지난 경기 눈에 띄게 보였다는 점이 좀 걸리기는 하네요. 게다가 팀 공격의 핵심인 앤리치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찬스 메이킹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것입니다. 이 경기는 그라나다의 홈이점을 잘 살리는 경기가 될 것 같네요. 다음 경기는 에스파뇰과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에스파뇰은 지난 원정 경기 또 패배하며 리그 꼴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휴식기 이후 두 경기에서는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만 내일이 패배하며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죠. 지난 경기 주전 수비수가 모두 빠진 타격이 컸습니다. 이번 경기 에스피노사와 카브레라 등 주전 센터백 모두 복귀를 하고 중원에서도 다르더가 칼을 갈고 나오겠지만 이번 경기 상대는 바로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력에는 입을 댈 부분이 없습니다. 재개 후 4경기 모두 승리를 하며 리그 1위 자리를 탈환하였고 라모스가 꾸준히 득점까지 올리며 좋은 모습 보여주는 반면 선수들 뎁스도 엄청나게 두꺼워 빡빡한 리그 일정에서 매우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게다가 수비주는 4경기 단 2실점만을 하며 매우 탄탄한 수비라인 또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모드리치가 결장하긴 하지만 딱히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베일과 이스코, 아센시오, 비니시우스 등 지구 최강의 뎁스를 자랑하는 레알 마드리드죠. 무난한 레알의 완승으로 끝날 것입니다. 완승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어서 세리에로 넘어와 AC밀란과 AS 로마입니다. AC밀란은 지난 경기 압도적인 공격력을 퍼부으며 대승을 거두고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레비치, 레앙, 보나벤투라, 카스티오가 득점을 하며 모든 공격 자원들이 골맛을 보고 홈으로 돌아왔죠. 굉장히 의외로 좋은 모습 보여준 지난 경기의 원동력은 케시와 차라노글루의 경기력이었습니다. 전방에서 볼을 배급해주는 매우 인상적 모습 자주 나왔었고 마치 다비드 실바를 연상케 하는 플레이였죠. 하지만 파괴력 있는 공격력 뒤에는 부실한 수비가 있다는 점 잊으면 안됩니다. 로마도 지난 경기 삼프도리아를 상대로 승점 3점을 가져왔죠. 제코의 멀티골이 있었고 자니올레의 부상 결장 자리를 파스토레가 메워주면서 아주 안정적 모습, 그리고 펠레그리니가 복귀했고 칼리니치와 윈데르의 움직임 또한 매우 가벼워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클라이베르트와 페로티 등 기존의 3선 자원들이 모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며 어느정도 휴식하고 온 경기기에 더 경기력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고의 센터백 라인은 강한 AC밀란을 상대로 힘들겠지만 잘 버텨줄 것으로 예상되네요. 수비가 상대적으로 약한 AC밀란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는 삼프도리아와 볼로냐입니다. 삼프도리아는 지난 로마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하여 2연패를 기록하고 있죠. 로마와의 경기에서 가비아디니의 선제골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삼프도리아의 경기력은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골을 넣고 나서는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모습 보여주었죠. 골을 더 넣을 생각은 하지 않고 지킬 생각만 하다가 2골을 폭격당했죠. 확실히 센터 중앙 미드필더 라인들의 경험 부족이 눈에 띄었네요. 가비아디니 선수는 고군분투하나 상대적으로 다른 포지션들이 너무 공격 자원의 옵션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볼로냐는 재개 이후 첫 경기 유벤투스를 만난 게 너무나 아쉬운 팀이죠. 완패를 당했습니다. 소리아노와 메델 등 체력이 풀로 충전된 뒤 미친 활동량을 보이며 유벤투스를 괴롭히려고 시도를 했으나 기량의 차이는 너무나 뚜렷했네요. 오솔리니, 산소세, 바로우, 폴리 모두 경기에 복귀하였지만 상대적으로 공격 옵션이 너무 부족하네요. 이번 경기는 아마 두 팀 다 비슷한 전력이고 공격 라인이 무딘 팀들입니다. 따라서 저득점 경기를 예상하네요. 이어서 사스올로와 헬라스 베로나입니다. 사스올로는 지난 경기 인터밀란 원정에서 오히려 주도하는 모습 보여주며 많은 팬들의 감탄을 자는 경기를 하고 홈으로 돌아옵니다. 인테르 원정에서 3골을 넣는다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카푸토와 베라르디가 엄청난 플레이를 하며 승점 1점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죠. 보가와 네프렐 등 상대 라인을 깨부실 선수는 즐비합니다. 게다가
헬라스 베로나를 상대로 4경기에서 3승을 가져올 정도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지난 경기 3득점을 하고도 승리를 못 챙긴 수비 라인을 재정비할 필요는 있겠네요. 헬라스 베로나는 이전 경기 대패를 했습니다. 역시나 양악팀이라는 타이틀에 그런 어울리는 경기였죠. 암라바와 벨루소가 나폴리의 중원에 완벽하게 씹어먹히는 모습 보여주며 체력적 부담이 눈에 띄게 늘어난 모습이었습니다. 쿰불라는 세계적인 유망주이기는 하나 너무 기복을 보이는 모습이었고, 특히 원정에서는 너무나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헬라스는 상대적으로 수비적으로 나오며 사스올로의 약한 수비 라인을 건드릴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사스올로의 공격력을 견디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나폴리와 스팔의 경기입니다. 나폴리는 코파 이탈리아 우승 이후 바로 또 좋은 행보 보이고 있죠. 밀리크와 로자노 선수가 아주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며 지금 나폴리의 폼은 리그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루이즈와 엘마스 선수가 후보 로테이션을 감당한다는 것은 팀 데스가 매우 두껍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질리엔스키의 볼 배급 능력은 리그 중단 동안 한 단계 더 성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시네와 로자노 선수, 메르텐스 등 공격의 자원이 많아 스팔의 수비력은 완파할 수 있을 화력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수비 라인은 완벽에 가깝습니다. 스팔이 절대로 득점하지 못할 것입니다. 스팔은 강등이 가시화된 상황이네요. 칼리알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해보았으나 마땅한 그런 성과가 없었죠. 페타냐와 스트레페자 그리고 디 프란체스코 등 모두 총출동한 경기였으나 볼 점유율 자체가 애초에 게임이 안되며 축구가 아니라 마라톤 경기를 해버렸죠. 볼을 소유하지 못하는 스팔이 나폴리의 미친 경기력을 상대로 절대 감당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기는 나폴리의 대승을 예상합니다. 이어서 우디세네와 아틀란타입니다. 우디세네는 토리노와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전에 공격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었으나 전반, 초반 집중력을 잃은 수비의 결과를 뒤집는 데는 실패하였죠. 부진하고 있는 라사냐 선수 대신 네스트로비치를 선발로 고용해 보았으나 도찐개찐이란 말이 생각나네요. 드폴이 많이 띄워주며 점유율을 어느 정도 챙기긴 했으나 역시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없다는 점은 우디네세에게 매우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누이딩크가 수비진을 잘 이끌어주긴 하고 있지만 상대는 지금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아탈란타입니다. 아탈란타는 홈에서 라치오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며 선두권까지 쫓고 있는 중입니다. 사스올로, 라치오 두 경기에서 7골을 기록하며 마치 축구 게임을 한 듯한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죠. 일리치치 선수가 출전할지는 모르겠으나 설사 결장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타격을 입을 것 같지는 않네요. 자파타와 프루어, 하테보의 경기력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파살릭 선수의 복귀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팀을 도대체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레알 마드리드와 한번 붙여보고 싶습니다. 아탈란타의 기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따라서 아탈란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파르마와 인터밀란입니다. 파르마는 제노와의 원정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고 유로파권까지 기웃거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경기 해트트릭을 기록한 코넬리시우스는 굉장한 자신감에 차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클루세브스키 또한 골맛을 보았고 제르비뉴는 여전히 날렵한 움직임을 보이며 굉장한 화력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크루티치와 헤르나니 또한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완벽하게 해주며 리그 재개 후 상승세의 시작을 알렸죠. 인터밀란은 사스올로와의 경기에서 오히려 압도당하는 그런 경기력 보여주며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공격력은 꽤 괜찮았지만 수비진 잔실수로 선두권이랑은 거리가 있는 그런 경기력 보였죠. 고무적인 점은 리그 재개 후 루카쿠가 꾸준히 득점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고 미라기의 플레이메이킹 또한 괜찮았습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는
주전 수비 스크리나르의 퇴장 징계로 결장하는데 안 그래도 무너진 수비진에 타격을 줄 수 있겠네요. 이 경기는 인터밀란이 사고를 칠 수 있는 경기입니다. 파르마의 승부를 예측해봅니다. 이제 30일 경기로 넘어와 EPL의 크리스탈 팰리스와 번리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재개 후 첫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며 연승 행진에 시동을 거나 싶었지만 강팀 리버풀을 상대로 4골을 폭격당하며 무너지는 모습 보이고 말았죠. 하지만 리버풀의 홈에서 치러진 경기인 만큼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예우가 고군분투하였고 그리고 자하와 메가더 등 열심히 뛰었지만 리버풀의 수비를 뚫지는 못했고요. 상대적으로 주전 선수와 비주전 선수의 갭이 크지 않은 팀이기에 그래도 체력적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팰리스는 생각보다 강한 팀입니다. 번리는 와포드와의 홈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실리 축구를 챙겼습니다. 홈에서만큼은 꽤 괜찮은 경기를 펼치는 번리기에 어느정도 예상된 결과였지만 번리 또한 홈 극강의 팀이지 원정에서는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는 팀이죠. 전력차가 크진 않지만 번리의 원정 경기력을 보았을 때는 팰리스의 견고한 홈 경기력을 뚫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 패배한 팀과 지난 경기 승리한 팀의 대결이지만 지난 경기 패배한 팰리스의 승리를 예측하는 것이 아이러니해 보일 수 있지만 팰리스는 지난 경기 리버풀을 만났던 것 뿐입니다. 따라서 팰리스의 승리를 예측해봅니다. 이어서 라리가 헤타페와 소시에다드입니다. 리그 재개 후 맛이 간 두 팀의 대결이죠. 두 팀 다 갈 길이 매우 바쁜 각각 챔스 유로파를 노리는 팀인데 헤타페는 전에 벌어놓았던 승점을 모두 다 날리고 있는 중이죠. 4경기에서 3무 1패를 하며 승점 12점을 챙길 수 있는 상황에 3점만을 챙기며 리그 5위로 추락해 있는 상태인데 이 팀의 문제점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아란바리 선수가 지금 완전히 경기 감각 자체가 사라진 모습입니다. 공격 수비 라인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이름값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견고하며 1점 이하로 틀어막고 있지만 마타 선수를 제외하고 나면 공격 실마리 또한 찾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런 모습 간단히 종합해 봤을 때 아무래도 그러면 소시에다드가 더 우세에 있는가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소시에다드의 상황이 더 낫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으면 안 좋았죠. 4경기에 1무 3패를 당하며 이 팀도 벌어놨던 승점을 다 까먹고 있죠. 지난 경기 홈에서 셀타비고와의 경기에서 패배, 이때 패배를 할 때 레알의 상대를 할 때 패기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몬레알 선수는 체력이 완전 돌아오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요. 따라서 그때의 헷가닥 돌았던 그런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경기는 상당히 예측이 어렵지만 무승부를 노려보는 것도 꽤 괜찮은 도전이 될 것 같네요.